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화영희가 추가 5억대 뇌물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지난번에 9년 6개월 받고 나서.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화영희가 심경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준석이 이제 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영운 아들, 딸, 요거 이제 그 아파트를 갖다가 하나 사준 거, 이거를 가지고 요게 갭 투자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이 선거법 재판에서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도들 그리고 이제 법조계의 전망을 보면은 이거 이준석이가 유죄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은 이제 조희대가 지금 이제 재판 지연을 하지 않고 이제 속전속결로 법대로, 그러면 이제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그래서 1년 이내에 다 끝나도록 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이도 배지, 이준석이도 배지를 띌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안부수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안부수. 지금 말이죠. 지금 그동안에 쭉 보면요. 자, 이 안부수 판결과 이화영 판결의 다른 점과 이 공통점이 뭐냐, 이거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공통점은요, 안부수가 김성태, 그리고 김성태가 또 이화영이가 이재명, 정부 이 공범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부수도 3년 6개월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나온 게 뭡니까? 이화영이 9년 6개월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7월 12일 날 나온 게 김성태잖아요. 김성태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다 했어요. 이거 김성태 쭉 보면은 말이죠. 이게 법정 구속 또는 집행유예인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유죄 판결만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사안 가지고 이 누가 재판에, 그러니까 피고냐, 요거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안부수하고 그다음에 이화영이가 유죄 판결. 그러면 김성태도 당연히 유죄 판결. 자,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까지 들어와서 정부 공범 관계.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화영의 유죄 판결과 그다음에 안부수의 유죄 판결 내용을 보면은, 안부수가 부르는 것도 전부 다 지금 김성태가 부른 거하고 다 맥락을 같이 해서.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동안에는 계속 이 김성태 발언, 이거를 쪼아가지고 이화영이를 회유했다, 압박했다. 그래서 검사들을 특검해야 되겠다까지 나왔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요즘 뭐라 그래요. 안부수 딸이 왜 지금 면회를 왔느냐, 그리고 안부수 딸이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샀느냐, 그게 이것도 회유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화영 회유 압박이 안 통하니까 이제는 안부수 회유 압박했다, 이렇게 카드를 바꾸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안부수가 과연 어떤 얘기를 그동안에 했는지,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로 올라오고 있고, 이미 말이죠. 김성태가 부르기 전에 안부수가 싹 다 불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김성태가 부르는 것과 동시다발적으로 또 안부수 다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안부수가 싹 다 분 내용, 요거를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이화영의 추가 기소 문제, 심경 변화의 가능성. 자, 그러면 이 5억대의 추가, 이 뇌물, 요거를 갖다가 추가 기소했어요. 최근에 기소했죠. 지난 6월 18일 날 기소 조치를 했는데, 예, 그래서 18일 날 기소 딱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똑같이 신진영 부장판사한테 넘어갔습니다. 요거를 보면은요, 이 경기도 관내 업체 하나가 네 군데로부터 뇌물을 5억여 원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체 대표도 있고, 전기공사업체도 있고요, 레미콘 업체도 있고, 뭐 별의별 업체들 싹 다,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부패 카르텔인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 7월부터 2022년도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 PC로부터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위원회, 지구당 사무실이죠. 운영비 명목으로 15회를 쳐서 매달 2천만 원씩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설업체 대표한테서 이 선거 캠프를 쓰게 사무실 하나를 내달라. 그래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도 이게 뇌물 혐의로 다 조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체 이 C씨인데, 이 사람한테는요,
여기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서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받아먹고요. 그리고 2016년도 9월에는요. 요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이나 무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리스료하고 보험료를 합쳐서 5천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관련해서 5,500만 원, 예, 정확하게. 그 다음에 자기가 직원으로 등재를 해가지고 또 4,3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치사하냐. 자, 그리고 말이죠. 요 시약에 또 추가로 말이죠. 국회의사당 부근에 개인 사무실 2곳을 냈는데 이 사무실 운영비 5,200만 원을 또 대납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레미콘 업체, 아스콘 레미콘 업체 부회장 D씨로부터 말이죠. 2018년도 8월부터 2019년도 11월까지 본인의 수행기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겁니다. 야, 참 얼마나 치사하냐. 그리고요, 김성태한테 특정 경찰관 승진 요청을 받아요. 2019년도 1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3천만 원을 받아 챙깁니다. 그리고요, 선거 출마할 때 21대 국회의원. 자, 김성태한테요, 쪼개기 후원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또 수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수익이 총 5억 3,700만 원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 조치까지 전부 끝냈다. 자, 요걸 보면은 이화영이가 이제 앞으로 말이죠. 요 액수가 5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9년 6개월,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을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법조계 인사들을 보면은 최소한도 15년에서 20년 이상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화영이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갖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강력히 반발을 하는 거예요. 추가 이렇게 기소를 하니까 맨 먼저 낸 입장이 뭐냐. 내가 안양교도로 이감됐는데 이감해 보니까 CCTV가 나를 지금 이제 전부 감시하고 있어. 독방에다 갖다 놓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추적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진 듯한데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나를 안양교수로 이감해서 감시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서 1심 결과 이후에 별건으로 기소하고 잡아 들어가고 있는데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의 형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강하게 반발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법무부가 바로 즉각 반박을 했죠. 무슨 소리야? 그건 정상적으로 이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교도소로 안양교도소로 이전했을 뿐이야. 즉 항소심으로 넘어가니까 이전했지 무슨 복수보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뭘 내놓고 있느냐? 바로 이제 이화영이 이제 또 두 번째 옥중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렇게 내는 거예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 사례 증언과 대책. 그래서 정치검찰이다 보니까 이게 이 관련 20년간 거의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서 극단적 자살을 한 사람이 무려 76명이나 된다. 예, 검찰은 절대 권력이다. 기소권과 수사 독점 이제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예, 요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쓴 거. 예, 자살한 사람이 76명이라고 하더라. 인권연대 보고서를 인용한 것은 나도 자살할 수 있어. 이렇게 겁주는 거.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최근에 말이죠. 이화영 부인이 민주당 이 정치검찰 이 탄압대책위원회 여기에 지금 말하자면 참석을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화영의 얘기들을 보니까 죽고 싶다고 하더라. 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를 보면 이제 처음에는 완강히 세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극단적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76명한테 하다가 다음에 부인한테는 나도 죽고 싶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요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걸 보면은 이제 심경 변화를 통해서 이게 제2의 유동규처럼 네, 그렇죠? 다 풀어버릴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이제 이 추가적으로 기소하고 재판부가 똑같이 신유한테 부장받은 이재명의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유죄 판결이고 이거는 법정 구속이 되고도 남는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인데 지금까지는요. 이화영 진술 뭐라고 했든 간에 이 쌍용의 이제 한 묶음이잖아요. 방영철과 김성태가 한 묶음이에요. 김성태가 다 이실직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와보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해. 금감원에서 다 서류 압수수색해. 그 다음에는
또 쌍방울 직원들이 다 이실직고해서 다 불어버렸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더 하겠느냐? 못하겠더라. 그래서 다 이실직고했을 뿐이다. 검찰에서 무슨 회유 압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김성태 발언만이 유일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김성태 발언 전에 이미 이화영이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2023년도 5월에. 그리고서 2024년도 최근에 지금 이제 6월에 그러니까 딱 1년이네요. 1년 1개월 후에 이화영이가 받았어요. 똑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김성태 7월달 판결도 똑같이 유죄 판결을 가고 그래서 똑같이 이재명이도 유죄 판결을 가고 이화영이 9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그 안부수는 3년 6개월 받았고 자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이재명이는 죄가 엄청 크잖아요. 이화영이는요. 이화영이는 지금 이 돈 북한에 준 게 5억밖에 안 돼요. 5억. 자 그런데 지금 그 김성태 이와 관련된 이화영이는 얼마? 800만 불이 갔잖아요. 800만. 100억. 100억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9년 6개월. 여기에 이제 또 이재명이는 죄질이 또 나쁘잖아요. 예. 아주 작범이잖아요. 작범. 작범, 죽범이잖아요. 중범. 자, 그러니까 이건 법정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화영, 김성태 요금에 초점을 써서 검찰을 공격하고 판사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이제 안부수 쪽으로 공격을 하게 된 것이 안부수도 이제 항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부수를 이제 흔드는 거예요. 안부수. 그런데 무슨 소리가 냐? 안부수 안 흔들리죠. 안부수도 김성태하고 똑같아요. 또 이화영은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이재명, 김성태 이런 대북 송금한 거, 방북하려고 하는 거. 요거를 싹 다 부인해요. 그리고 이화영과 하나는 대로 위증. 이화영과 위증까지 가짜로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했잖아요. 이화영과 기소되기 일주일 전에 그럼 자기 집 앞으로 매 있는 카페로 불러내가지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아주 세세하게 전부 다 안부수가 싹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친서를 보낸 거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3번 보냈는데 내가 2번만 전달했다. 왜? 한 번은 북한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안 봐도 알으니까 그만 보내. 딱 해서 이 친서 얘기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한테 돈을 보낸 요 구체적인 정황들 그리고 2019년도 1월 17일 날 심양에서 북한 측 송명철이와 만나서 한 얘기들 요거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돈을 경기도가 이화영이가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줘가지고 김성태한테 대납을 부탁했을 때 북한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전부 검찰에다가 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이 사람은 누구한테 줬느냐? 김영철한테까지 줬어요. 김영철한테 7만 불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송명철한테는 지금 14만 불을 줬고 그리고 180만 위안을 줬어요. 요거를 싹 합치니까 5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준 거예요. 직접. 예. 여기 이 돈이 800만 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돈인데 돈을 준 주체가 김성태냐 이화영 이 누구죠? 안부수냐 요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요런 것들이 그대로 전부 다 지금 법원에서 인정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이번 7월 12일 날 이 재판 결과 보나마나 뻔하다 이겁니다. 다만 형량이 구속을 치느냐 집행유예로 가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집행유예 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철저히 반성하고 있잖아요. 반성하느냐 안 하느냐도 신진우 부장판사의 중대한 형량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안부수가 한 얘기들 요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본래 2023년도 1월 16일까지는 이 경기도하고 김성태가 북한에 지원한 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요렇게 딱 잘라서 부인하다가 그러니까 2023년도 그러니까 이제 4월부터 말이죠. 4월부터 입장이 싹 달라져가지고 전부 이게 경기도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이화영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사업을 한 거야. 이렇게 싹 자세가 바꿔지는 겁니다. 왜? 그동안 이제 김성태가 쭉쭉 부는 내용을 다 알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쌍방울 방영철을 비롯해서 이 경기도 이 공무원들 부른 내용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말이죠. 1차적으로 이 방북 그룹을 방북과 관련해서 북한 측에 전달한 거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월 18일 재판에 4월 18일 재판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
쌍방그룹에서 북한에 돈을 줬는데 북한이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 달러인지 300만 달러인지 좀 낮춰서 줬다는 얘기를 북측 사람한테 들었다.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방북을 희망한다는 얘기, 그래서 북한에 좀 전달해달라는 얘기를 이화영이가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화영으로부터. 그리고 친서도 3번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받는데 3번째는 무슨 일인지 다 아니까 전달 안 해도 된다. 그래서 2번만 전달했다. 뭐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2019년 1월 17일 날 심양에서 북한의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을 만난 거. 송명철이가 화를 내면서 이화영 선생은 왜 스마트폰 약속도 안 지키고 어딜 뻔뻔스럽게 왔냐. 이렇게 만찬하고 술 한잔 먹는데 짜증을 냈다는 겁니다. 이때 김성태가 이화영이가 우리 형인데 나도 여기서 그럼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래갖고 회의를 간단히 하고서 저녁 먹으러 갔다. 그날 이화영이가 자기 전화번호로 김성태한테 이재명이하고 전화를 연결시켜 주더라. 그래서 이 안부수가 김성태가 전화를 받고 예의하면서 하길래 도대체 누구하고 통했느냐 물었더니 이재명이라고 얘기하더라. 요런 것까지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전부 다 법정 진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이가 구속되기 이틀 전에 집 앞에 찾아와서 허위 진술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자세하게 정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검찰에서는 국정을 압수수색을 해봤더니요. 이 안부수가 뭐라고까지 얘기한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화영의 지원 약속은 김정은에게도 전부 보고가 됐고 이 김정은이한테 보고까지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북한이 그러면 200만 불이나 300만 불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안부수 회장의 진술도 국정원 문건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세세하게 전부 싹 다 밝혀버렸어요. 그래서 2018년도 12월에 북한을 방문해서는 김영철 아태의 위원장, 이 김영철이는 통전부 부장이에요. 7만 달러. 신분을 위장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1월 달에 쌍방울하고 북한 측하고 경제협력 합의서 MOU를 맺을 때 송명철에게 미화 14만 5천 40만 달러. 자, 그러니까 7만 달러 합치면 21만 5천 40만 달러잖아요. 그리고 송명철한테 중국 돈도 줬어요. 180만 우연. 요거를 싹 다 준 돈이 얼마냐? 요게 이제 5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5억 원이 넘어요. 요렇게 돈까지 전부 다 이 안부수가 준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 더 이상 이 안부수까지 다 불어났으니 안부수 불었죠. 김성태 불었죠. 더 중요한 거. 이화영이도 더 이상 못 버티고 불었다가 말을 싹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도망갈 수가 없다. 이번 넘겨진 재판 대부 선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빽빽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재명이는 법정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재판도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말이죠. 이 공룡오리하고 붙었잖아요. 거기에서 이 아들도 딸도 전부 이 다가구 주택 분양받고 하나는 아파트를 다 사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경우에는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2017년도, 그러니까 현대차발 부동산 호재 발표를 4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호재 발표를 다 아는 것이죠. 현대차발. 요거를 알고 다가구 주택을 한 채를 매입해요. 그래서 군 복무 중인 아들한테 넘겨줘요. 증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딸한테도 말이죠. 32살짜리 딸한테도 이 성수동에 있는 이 아파트 22억짜리를 매입해서 또 넘겨줍니다. 증여를 또 해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영훈이는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과 딸 아파트 거리는요. 400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딸은 9년간 맞벌이다. 그래서 2020년도 5월에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반 만인 2023년도 10월 14일 날에 성수동 2가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부부 명의로 22억 1천만 원을 매입했고 주택담보대출 11억 원을 제하면 자기 자본이 11억 1천만 원. 요게 이제 매수된 거래인데 요게 맞벌이 생활 3년 만에 마련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론할 때 이준석이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정말 지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영훈이가요. 지원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야가 빠져갖고 그냥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때 지원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원하셨군요. 그러니까 이 공영훈이가 일부 증여가 있었는데 증여세는 다 냈고 아니고 클리어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영끌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 예. 그럼 문제 삼으면 안 되죠. 요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페북에다가 공영훈이가 확인해준 내용이 맞는다면 공영훈에 따른 22억 원짜리 성수동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7천만 원, 매년 재산세, 종부세로 몇백만 원, 거기에 10억 가까운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만으로 월 500만 원씩 내야 하는데 요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영끌 갭 투자가 되느냐?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주당한테 고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요 수사가 제대로 되면은 결국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공영훈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제 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당선 무효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요렇게 지금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제 공영훈 후보는 또 딸 재산 신고하지 빠진 거, 요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이준석의 이 수사 그리고 재판 동향도 우리가 계속 팔로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